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북극을 향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각축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북극이 군사적인 전략 요충지로서의 가치로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중요성까지 함께 부각되면서 이 북극을 선점하려고 하는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19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북극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뜨거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에 북극 이사회 국가들을 만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이어서 최근 들어 이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부쩍 강화하고 있고, 중국 역시 북극에서의 1대1로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미국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극 지역에 대한 관심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외국의 주요 언론들의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실렸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러시아 해군의 핵잠수함 3척이 동시에 두꺼운 북극해 얼음을 뚫고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니콜라이 예브네노프 해군 사령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이날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3척의 핵 잠수함이 반경 300m의 해역에서 정해진 시간에 한꺼번에 1.5m 두께의 얼음을 깨면서 수면 위로 상승했다고 훈련 성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 러시아는 이 북극 개발을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내세우면서 지역 통제를 위한 군사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북극권 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그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극의 섬과 연안에서 군사시설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러시아는 앞서서 북극의 프란차이오스파 제도에 있는 자국의 최북단 군사기지인데요. 이 알렉산드라 랜드의 비행장 활주로 길이를 3.5km로 연장을 하면서 이 대형 비행기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활주로의 완공으로 러시아가 대형 폭격기와 수송기를 북극권에서 이착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는 이 북극 곳곳에 스텔스 전투기하고 극초음속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춘 최신 레이더 기지를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자국 북부 영토를 따라서 노바이 제물라 제도, 그리고 이 프란차이오스파 제도를 포함해가지고 동시베리아의 브랑겔섬, 그 다음에 카라야 슈미트 곳 등 이런 서로 광대하게 펼쳐진 북극의 주요 지점들에 여러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무장이 크게 강화된 프로젝트 야센 M급인 최신 핵잠수함 카자남을 북극해를 작전 권역으로 하는 러시아 북해 함대에 지난 5월 7일 배속시켜서 전력화했습니다. 북극해 등을 작전 권역으로 하는 북해 함대는 첫 번째 야센급 핵 잠수함인 세베로드빈스크함을 이미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자남은 다목적 순항 미사일인 칼리브로와 또 대함 미사일인 오닉스 같은 이런 현재 러시아에 있는 모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라고 이 러시아 투데이는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군사 전력 강화와 함께 북극해 항로 개발에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2030년 정도 되면 이 북극해 항로를 통한 물동량이 1억 톤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극해 항로가 이 남쪽에 위치한 수송로보다 더 친환경적인 항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세이 체콘코프 북극 개발부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북극해 항로 물동량만 3,300만 톤인데요. 역대 최고치라는 겁니다. 노르웨이 노르드 대학의 하이노스 물류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현재 올해 이제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 북극해 항로를 이용한 수송은 62차례 있었고요. 이건 지난해 37차례에 비해서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는 겁니다. 중국은 지난 5월에 이 해당 항로를 따라서 러시아에서 액체 천연가스를 들여온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에 이 에버기본호의 좌초 때문에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마비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북극해 항로가 앞으로 최적의 대체 노선이 될 것이라고 적극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북극해 항로는 북극권의 카리스키 해협에서 추코트카 자치구의 프로비데니아 마을까지 한 5,600km 정도 됩니다. 이 러시아는 이 북극해 항로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 수에즈 운하를 통한 항로보다 선박의 항행 거리를 40%가량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항로 개발에 전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또한 이 북극 개발의 전략적 요충지로 지정한 북서부의 무르만스크 지역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극동 북극 개발부에 의해 추진되는 신무르만스크 프로젝트의 핵심이 뭐냐면 이 무르만스크의 주도인 무르만스크시의 도심 개발입니다. 문을 닫은 이 도심 내의 조선소 같은 이런 38,0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다가 호텔과 사무실 단지, 그리고 북극 박물관, 푸드코트, 또 카페, 레스토랑 이런 걸 새롭게 짓고 이 해상과 육상 교통을 통합한 교통 허브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계속되는 이 사업에는 한 100억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19억 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됩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러시아가 이 북극권 상공에 300만 평방킬로미터의 육지하고 이 해양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이건 전체 북극 영토의 18%를 차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이 카라를 따라서 북쪽으로 액화 천연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최대 자원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국영 석유회사인데요. 로스네프트의 보스톡 오일이 인근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북극 개발에 열을 내니까 중국도 1대1로의 일환으로 북극 실크로드 개척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1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중시안 대학의 연구진이 북극 해상 항로를 관측하는 위성의 설계를 거의 마무리했고 2022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위성은 북극의 빙하를 정밀 관측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위성과 관련해 가지고 중시안대학 연구진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위성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위성은 이 북극권 전역을 이틀에 한 번꼴로 더 자주 촬영할 수 있을 것이고 기존 위성에 비해서 월등한 정확성을 자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런 북극 개발 의향에 대해서 SCMP는 자칭 북극권 근접 국가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이 북극 지역의 과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이 북극권의 해상 항로인 북극 실크로드 개척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은 군사적으로는 북극에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적 관심은 뜨겁다라고 SCMP는 전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1대1로의 도로 인프라 구상과 연계된 얼음 싱크로드, 그러니까 북극 실크로드에서 러시아하고 손잡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은 핵 발전 쉐빙선 건설 계획도 진행 중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극권의 경제개발 차원에서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희토류 권리를 획득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미국 등의 압력에 의해서 사실상 좌절된 바 있죠. 중국의 이런 북극권 숟가락 얹기에 대해서 미국 등은 북극권 국가와 비북극권 국가만 있을 뿐이지 북극권 근접 국가란 없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북극권 진출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핀란드 수도의 헬싱키와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을 연결하는 철도 터널 공사 같은 데서 참여를 해가지고요. 이 북극 지역에서 여러 주요 사업들에 이제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극권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지난 4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가지고 중국 기업의 캐나다 북부 금광회사 인수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극권 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 SCMP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러시아가 이렇게 북극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고 또 더불어서 이 동유럽 지역에서
도발적 행동을 이어가니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경계심을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이 지난 4월 4일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는 여러 영역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미 공군의 글렌 베너크 북부 사령관도 분명히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그들의 영향력과 능력을 다시 발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계심이 높아진 이유는 러시아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된 군사적 행동이 부쩍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9일과 20일 아이슬란드에서 열리는 북극 이사회 장관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하고 회담을 갖습니다. 20일 열리는 이 회담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첫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러시아와 회담을 갖기 앞서서 러시아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그 외국 선박의 북해 항로 통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북극 지역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공동의 목표를 훼손하는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런 경고는 지난 13일 북방함대 사령관으로 승진한 이 알렉산더 모이셰이프가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서 잠수함과 전함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한 이유가 뭐냐? 러시아 국경 근처에 미군과 나토군 주둔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비판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북극 지역의 군사적 안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열린 케네스 브레이스웨이트 해군 장관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 RT이라는 단어가 무려 35차례나 언급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단어는 22번, 그리고 북한은 6번 나왔는데 여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RT라는 단어가 언급된 겁니다. 그만큼 이 북극해가 미국의 핵심 안보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브레이스웨이트는 당시 청문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어디나 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노르웨이 북부 지역에서 중국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제를 한 다음에 우리는 중국의 북극 지역 활동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노르웨이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난 2년간 역임한 바 있는 그를 해군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이런 중국의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이걸 보도한 니케이 아시아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메인주의 앵거스 킹 상원 의원이 중국이 스스로 북극해에 가까운 나라라고 선언한 것에 유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북극해의 항로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브레이스웨이트 해군 장관은 북극 해역에 미군의 주둔을 늘려야 한다 그러면서 해군은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브레이스웨이트 해군 장관의 뜻대로 미 해군은 올해 1월 달에 푸른 북극이라는 블루 알틱이라는 전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극이 흰색에서 푸른색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제목이죠. 미 해군은 이 보고서에서 북극의 얼음이 녹게 되면 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최상의 해상 무역로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북극해는 세계 인구의 75%를 연결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미국은 이 지역의 해군을 주둔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북극은 남극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남극은 하나의 땅덩어리로 덮여있기 때문에 1959년에 미국 그리고 당시 소련, 일본,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영토 주장을 동결하는 조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극은 영해와 여러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북극권 밖으로 확장되어 있어서 상황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같은 8개국으로 구성된 북극 이사회가 환경보호라든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익과 영향력을 둘러싼 공방은 물밑에서 치열하게 앞으로도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 북극 이사회에 중국과 인도, 한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일본 등은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극해를 둘러싼 치열한 암투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기나긴 혈투는 이제 시작됐고 여기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이 중국까지 끼어들면서 앞으로 북극은 또 다른 경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